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지금 영상을 접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거나 원하는 것들이 아직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무의식 정화와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께 왜 끌어당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확언, 100번 쓰기, 내려놓기, 심생화 등 다양한 실천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법들은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된 핵심 믿음과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 경우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접했고 여러 방법들을 열심히 시도해 보았습니다. 특히 심상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사실 그림 그리기랑 인형 놀이를 좋아했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심상화의 원리를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영어 숙제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검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생생히 상상했고, 두려움이 들 때면 그 감정을 시각화하여 원하는 이미지로 변형시켰습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가지는 그림을 그리며 그 상상 속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원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끌어당김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잠재의식은 제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는 현재의식 상태와 그 아래에 존재하는 무의식, 그리고 그 안에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나 프로이드가 설명했듯이 이러한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고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믿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잠재의식에 저장된 오래된 믿음과 패턴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감정, 신념,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죠. 결국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현실로 투영되는 것이 끌어당김의 본질입니다. 이는 거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의 현실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끌어당김과 관련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생각해 보세요. 숙련된 후에는 오른발을 페달에 올리고 밀고 그 다음에 왼발을 등등 이렇게 하며 일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잠재의식에 입력된 패턴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을 위한 모든 실천법, 예를 들어 확언, 100번 쓰기, 심상화 등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처럼 잠재의식에 접근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 혹은 믿음을 입력하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김이 어려운 부분은 잠재의식에 접근한다 해도 이미 깊이 프로그래밍된 기존의 믿음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땅 파도 10원 하나 안 나온다, 돈 벌기는 힘들다, 부자는 나쁜 놈이다 등의 관념이 잠재의식에 깊이 입력되어 있다면, 나는 100억 부자다 라고 하루에 100번을 써도 잠재의식에 부자는 나쁜 놈이고 나는 나쁜 놈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라고 인식하고 원하는 이상형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무의식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멋진 남자들은 나를 안 좋아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원하는 연애가 쉽게 끌어당겨질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잠재의식에 입력된 값을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방법들을 쓸 때 혹시 불편함이나 저항감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이 바로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에게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 내가 과연 이걸 가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그건 우리가 기존의 신념이나 패턴을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실천 도중 무의식 정화와 내면화의 치유 등으로 관심을 확장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오늘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끌어당김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느낌, 감정, 이미지로 소통을 합니다. 언어나 단어가 아니라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확언, 글쓰기, 심상화 등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세요. 두 번째, 편안한 환경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을 원하고 심상화를 도구로 선택했다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그 장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부를 느낄 수 있는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가장 고가의 명품 매장에 들어와 직원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최대한 부자임을 느껴보세요. 내가 부자라면 이때 느낌은 매우 편안할 것입니다. 마치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간 것처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이 상상 속에서 정말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이게 말이 돼? 이걸 내가 어떻게 가져? 이건 상상일 뿐이야. 같은 의심이 드시나요? 확언이나 100번 쓰기 등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시나요? 네 번째,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생각과 함께 오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그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바로 이미 입력된 잠재의식의 값입니다. 일부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부정적 감정에 집중했다가 그게 끌어당겨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인식해야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은 무엇인가요? 가질 수 없다는 의심과 결핍감이죠. 그 결핍은 어떤 느낌이고 몸의 어느 위치에 있나요? 다섯 번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세요. 예를 들어 명치 쪽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함께 해주면서 저항이라는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서히 변화됩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오히려 더 큰 부정적 감정이나 상처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더 큰 무의식 치유 혹은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러려면 초반에는 아마 가이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상처가 있지 않는 한 감정의 강도가 줄어드는 정도로도 이번에는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 느낌을 찾고 확장하세요. 부정적 감정이 좀 가라앉았다면 그 다음 천천히 몸 어디에서 부유함을 느끼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결핍과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손 위에 있음이란 느낌, 즉 결핍의 반대인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일곱 번째, 통합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그 느낌을 천천히 온몸으로 퍼뜨립니다. 이전에 결핍을 느꼈던 명치 쪽까지도 이 느낌을 전파하고 어우러지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 원하는 만큼 최소 1분 이상 머물러 주세요. 깊은 잠재의식 상태에서 1분 정도는 지나야 끌어당김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작업하는 이유는 언급했듯이 우리의 내면은 느낌, 감정, 이미지가 언어이고 마치 컴퓨터와 소통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코딩을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진 느낌을 실제 체험을 했을 때 오는 생생함으로 잠재의식에 입력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편안한 가진 느낌을 반복해서 가져주시면 됩니다. 물론 느낌을 아예 느끼지 못하시거나 부정적 감정, 저항이 너무 크신 분들은 그에 맞는 훈련과 정화 치유 작업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단계를 들여다봤고요. 물론 제가 끌어당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인의 내면이 현실을 창조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과정에서 내면의 저항과 반대를 알아차리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